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 관저를 퇴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줄줄이 예정돼 있는 형사 재판과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철통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한 일화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4일 헌재 결정으로 이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됐는데요. 아직 관저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예정돼 있어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 재판이랑 이제 형사 재판은 성격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 판단이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우선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이죠. 네, 하나의 사건인데 판단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징계 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헌법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미 형사 재판은 계속 속도를 내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공판 준비 절차도 진행되었고 또한 다른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던 중이었죠. 예. 자,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지만 판단해야 되는 사항도 다르고 또한 판단의 방법, 기준, 원칙이 다 다릅니다. 즉 헌법재판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작성되었던 조서들을 다 증거로 이제 인정을 해서 판단을 내렸죠. 예.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하면 그건 조서들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없고요. 다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비록 파면됐습니다만 무조건 다 유죄 판결이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고 법적으로 또 다른 내용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또 좀 실제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또 그러한 내용들이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또 상당한 큰 혼란으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그 내용대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역시 같은 취지에서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좀 증인들의 증언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증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 형사재판은 생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있었던 헌법재판은 저희가 함께 다 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증인신문에 썼죠. 그런데 그만큼 증인신문이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결정 나온 걸 보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은 증언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증언이 아주 핵심적인 증거라고 보기도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증언에 더해서 여러 가지 서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증거들 대단히 많거든요. 영상도 있고 기타 뭐 다양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도 당연히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한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물증도 대단히 많습니다. 영상도 많고 녹음도 많고 다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형사재판 역시 가장 타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지만 만약에 형사재판이 좀 그 헌재 판단이랑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또한 좀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사재판부에서는 이런 점도 고려를 하는 걸까요? 고려를 한다기보다는 예.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유사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즉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그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또 사실 인정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법률의 적용과 최종 결론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같아야 한다 또는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다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그런 사정들을 볼 때 형사재판에서도 역시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데 사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닐 수가 있어요. 즉 수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절차에서 예. 좀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
공소 제기 자체가 이거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아, 공소 기각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를 하지 않고 예. 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서 이제 그 파면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실질적인 판단까지 나갔습니다만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를 보면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적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위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즉 여러 가지 적법 절차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와 절차와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시 법원에서 두루두루 다 고려를 해서 모두가 이제 승복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만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불소추권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수사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가부 여부를 좀 판단해 볼까요? 네,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한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한번 시간을 좀 과거로 좀 이제 돌려보면은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수처의 논리에 따르면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한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관련된 사건인 내란죄를 인지를 해서 내란죄 수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예. 다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거를 보면은 애초에 시작은 공수처 기준으로 볼 때 시작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도 수사를 할 수 있고 또한 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본 건데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일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 아니고서는 아예 기소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소를 못한 것이지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거나 또는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소를 못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사로 이어지고 또한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요. 또한 그 외에 다른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즉 명태균 씨 논란이 있잖아요. 예. 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는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명태균 씨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공천개입 관련해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당시에 또는 당선인 신분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한다면 이 역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해병대 사건 관련해서도 만약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거 역시 현직 신분일 그렇겠네요. 때는 수사와 기소 대상이 아닙니다만 지금은 당연히 수사와 기소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능성 문제보다는 시간 문제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할 그렇게 수가 없겠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재구속 가능성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이 부분은 사실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그동안 재임 시절에 있었던 잘못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네. 의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곧바로 다 구속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 차례 구속이 되었고 예. 또 그 후에 또 구속 취소로 인해서 석방까지 된 상태인데 다른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또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예. 이게 곧바로 구속의 필요성을 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즉 범죄 사실이 좀 소명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과연 인정되겠느냐 여부를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좀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예.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 네. 자칫 전체적인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뭐 누군가는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또 굉장히 또 좀 마음에 들어지 않는 그런 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평가와 별개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서 동정 여론이 훨씬 더 강해지거나 예. 아니면 이미 권력을 잃은 전 권력자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생긴다면은 자칫 수사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파면이 되면서 그 불소추 특권도 잃은 상태잖아요. 네. 그럼 지금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네. 조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혐의, 그동안
여러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직접 현장을 지켜봤어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총기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명을 받든 뭐 김성훈 차장 등의 어떤 그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직접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이제는 현직 대통령 아니거든요. 형식은 불러서 조사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조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3의 장소에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서면으로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 또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그 경호처 비아폰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아직 관저에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서둘러서 이 비아폰 서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법상 사실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국면에서도 확인을 했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결국은 한 번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좀 더 구체화할 필요, 또 경우를 좀 나눠서 한번 기재를 해야 불필요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실제로 국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이 없거나 또는 대단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국가 공권력의 어떤 행사, 특히나 자신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예.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혼란과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한 다른 우회로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충돌 말고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온다면 이 비아폰 관련해서 사실 저는 구체적인 어떤 작동 원리라든지 그래서 지금 서버에 어떤 게 남아 있으며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은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 그리고 또 수사기관도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애초에 발부됐던 어떤 영장 집행이 되지 않았고 지금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다시 절차를 진행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편 지난 4일 그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이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서 경찰 버스를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렇게 구속 판단까지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물론 이 피의자 개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구속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 등을 비롯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폭력 행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또는 판단에 따라서 좀 격앙된 상태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선처의 대상과 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대상은 명확히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많은 국민들은 물리적 행사를 하지 않고 또 결과에 승복을 하고 성숙한 국민의 자세를 보여줘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하지만 일부 이런 그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예. 또 엄정한 법의 처분이 따라야 다음번에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더 강한, 더 큰 교훈을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이에요, 아니면 도망의 염려 이런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 뭐 현장에서 이제 잡혔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도망의 염려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구속이 된 상태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일 그 헌재 대통령 탄핵 선고를 놓고 후일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관측들이 굉장히 무성했잖아요. 네. 저희도 짚어왔었고 그럼에도 결과를 예측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고요. 그 얘기는 정말 극도의 보안 유지가 잘 이루어져 왔다는 것일 텐데 실제로 선고 당일인 그 4일까지 이 결론을 미리 안 사람이 재판관 8명 말고
연구가 한 명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추측을 내놨습니다만 정확하게 뭐 맞출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렇죠. 또한 그 후에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상당히 우연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네.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관 8명하고 연구관 1명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그 누가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보안이 중요했다. 또 자칫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잠정적인 결론이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어제 불필요한 압력이 행사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결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썼고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외부로 정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또 종이로 출력을 하면 예. 이게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예 출력 자체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보안의 어떤 예.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윤 전 대통령 선고 결정문이 3,834자에 달합니다. 재판관들이 지난 1일 판결에서 파면으로 합의한 뒤에 당초 결론에 더해서 추가로 작성한 걸로 전했는데 추가로 작성할 땐 좀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을까요? 사실 결정문을 전체를 다 보니까 110쪽이 넘더라고요. 상당히 엄청 두껍더라고요. 양이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법조인이 작성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술술술 읽혔습니다. 예. 그게 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쉽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도록 그걸 썼기 풀었었군요.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고를 보이는데요. 들을 때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쉽게 잘 풀어서 국민들에게 전달을 잘한 결정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110쪽 넘는 결정문의 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은 총 4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나다라 목차의 제일 앞부분만 연결하면 이래요. 첫 번째, 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나는요. 피청구인 대통령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서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다는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다수의 횡포를 설령 범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 견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라가 마지막인데요. 민주주의는 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하고 또 제도적인 신뢰가 존재하는 한 이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이다라고 하면서요. 그 후에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이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단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예.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극한 대립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하죠. 하지만 정치는 정치로 풀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예. 용납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 부분인데요. 즉 국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대립 그동안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대립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기 위한 그런 제도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정치 세력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언급이 그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한 대통령이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헌재 결정이 이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 역시 엄격하게 보자면은 사실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맞죠. 이 형사 재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한다면은 영향을 간접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간접적인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네. 예. 이 사법부에서 형사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인정을 하기 위해서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증거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형사재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것도 형사재판입니다. 특히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또 그 증인 신문에서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함께 TV를 보고 있다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보고서는 이제 왔네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좀 늦게 왔다. 라는 취지, 이제야 왔네. 이제야 왔네라는 예. 그런 취지로 이제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확인된 것과 종합해서 보자면은 예.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 또한 그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아서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고 또 1심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급심의 판단까지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자면은 여러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 조지호 경찰청장 남아있는 탄핵 심판에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분은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보다는 예.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즉,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형사재판의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 계엄 선포 당시에 했던 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거든요. 포고령 내용을 들은 다음에 국회 봉쇄를 조지호 청장 등에게 지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예. 대통령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강하게 했는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당시에 봉쇄 작업을 했습니다. 봉쇄 작업을 지시해서 경찰들이 봉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됐고 이제 헌재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헌재가 이제 목요일이죠. 오는 10일에 헌법소원이랑 위헌 법률심판 일반 사건 선고하면서 이때 이제 박 장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탄핵 소추 사유 좀 정리해 주시고 결과 예상까지 좀 해보죠. 네, 박성재 장관은 현재로서는 파면 결정을 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피한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도 도대체 그래서 탄핵되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을 이제 탄핵 심판 현장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즉 물론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당시에 또한 이 국면에서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관직에서 파면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역시 엄격하게 보아서 실제로 파면이 될 사유가 존재하느냐 예.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인데 그동안 대통령 외에는 사실 파면 결정을 받은 이제 공직자가 없거든요. 예. 이 국면에서는 그렇다면은 박성재 법무장관 역시도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남은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